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정윤서입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기준 범주 로짓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은 우선 로지스틱 모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강의는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강의 자료는 앨런 에그레스티의 An Introduction to Categorical Data Analysis의 6장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회귀분석 모형에서 반응 변수의 범주가 2개인 경우라면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y 변수가 3개 또는 그 이상의 경우라면 어떤 회귀 분석 모형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형이 베이스라인 카테고리 로짓 모형 또는 기준 범주 로짓 모형입니다. 이 기준 범주 로짓 모형은 반응 변수가 3개 이상이면서도 특히 명목형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명목형 변수란 카테고리들 사이에 순서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응 변수의 범주에 순서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오르디널 변수 또는 순서형 변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순서를 무시하고 기준 범주 로짓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형 반응 변수에 사용하는 큐뮬러티브 로짓 모형 또는 누적 확률 로짓 모형이라는 더 적절한 모형이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권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변수 y의 카테고리의 개수를 c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이 c 값이 2인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i번째 카테고리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파이 i라고 정의한다면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마지막 카테고리인 c번째 카테고리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파이 1부터 파이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반응 변수가 성공 또는 실패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 이에 따라 확률도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의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3개 이상의 범주가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확률 또한 3개 이상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가지의 사탕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사탕을 고를 때 각각의 사탕이 선택될 확률을 각각 파이 1, 파이 2, 파이 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탕이 선택될 확률의 합은 1이므로 수식에 보이는 것과 같이 C 카테고리까지의 확률의 합은 1이다 라는 제약 조건이 부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n명인 사람인 경우로 문제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야 하는데요. n명의 사람이 모두 독립이며 또한 각 사탕을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다는, 즉 사탕에 대한 선호도가 똑같다는 다소 강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y1부터 yn이 인디펜던트하고 identically distributed 되어 있다는 IID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탕을 선택할 확률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모두 파이 1, 파이 2, 파이 3 등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모두 다른 확률로 사탕을 선택하는 가정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인 파이들의 개수가 매우 많아질 것입니다. 즉 파이 1 하나가 아닌 n명의 선호도를 나타낼 n개의 파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면 사탕을 선택할 확률이 사람마다 모두 같다는 다소 강한 가정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만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집단이라면 때로는 이러한 가정이 잘 만족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 범주 로짓 또는 베이스라인 카테고리 로짓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인 C번째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고려한 경우입니다. 어떤 카테고리라도 기준 범주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줄 수식에 보이는 J번째 범주가 선택될 확률을 기준이 되는 카테고리인 C번째 카테고리가 선택될 확률로 나누어 주고 이 값에 로그를 취한 것을 우리는 기준 범주 로짓이라고 합니다. 분모에 있는 기준이 되는 범주를 제외하고 모든 범주들이 분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범주 로짓을 정의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기준범주 로짓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범주 로짓은 반응 변수 y들만 고려하여 정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수식의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y 변수를 x 변수로 설명하기 위하여 수식의 오른쪽과 같이 y절편 알파와 x의 효과를 나타내는 베타를 이용하여 x와 y의 관계를 설정하는 모형을 설계합니다. 여기서 알파나 베타를 보시면 첨자 j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이러한 첨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준범주 로짓 모형에서는 y 변수의 j번째 범주를 기준이 되는 c번째 범주와 비교하기 때문에 어떤 범주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x 변수의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알파가 알파1부터 알파 c-1까지 범주의 개수인 c에서 하나 모자란 c-1개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사탕의 예를 들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으므로 이 경우 c는 3이 되고 이때 우리는 y절편이 2개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각각의 x 변수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위의 수식은 p개의 x 변수를 가정한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각 j번째 범주마다 p개의 변수에 대한 효과를 설명할 베타 j 안에는 베타 1j부터 베타 pj까지 p개의 회귀 개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1j를 생각해 보면 기준 범주와 비교해서 j번째 범주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 첫 번째 변수인 x1이 미치는 효과를 설명해 주는 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범주 로짓 모형은 반응 변수를 이루는 여러 개의 범주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삼고 그 외의 범주를 기준범주와 비교하여 그때 x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준범주가 아닌 다른 범주들이 모두 기준범주와 비교가 됩니다. 이때 어느 범주라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형을 적합한 후에는 사실 기준범주가 아닌 서로 다른 두 범주에 대한 비교도 가능합니다. 아래쪽 수식을 보시면 C번째 범주를 기준으로 삼아 기준범주 로짓 모형을 적합한 후 A번째 범주와 B번째 범주를 비교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식의 왼쪽에는 파이 A와 파이 B만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을 살짝 변형하여 분자와 분모를 파이 C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파이 A와 파이 B에 대한 비교가 앞서서 C를 기준 범주로 삼아 적합했던 두 개의 로짓 모형들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의 맨 마지막 줄에 보이는 것처럼 두 모형의 y절편의 차이인 알파 A 빼기 알파 B가 파이 B를 기준으로 하여 파이 A와 비교하는 모형의 새로운 y절편이 되고 이 모형의 기울기 또한 베타 A와 베타 B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파이 C를 기준으로 적합했던 기준범주 로짓 모형에서 도출된 추정값들을 이용하면 기준범주인 C번째 범주가 아닌 두 개의 다른 범주들, 즉 범주 A와 범주 B의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준범주 로짓 모형을 적용할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테이블은 59마리의 플로리다 악어의 몸 길이와 악어를 잡아서 위를 조사하여 어떤 음식물을 주식으로 삼는지를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목적은 악어의 몸 길이에 따라 주식으로 삼는 대상이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음식물의 종류인 F는 fish를 의미하고 I는 무척추 동물을 의미하며 O는 그 이외의 종류인 other를 의미합니다. 즉 Y 변수의 범주가 세 가지인 데이터이며 X 변수는 연속형인 악어의 몸 길이입니다. 몸 길이의 단위는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R 명령어를 이용하여 웹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참고한 책의 저자인 알란 에그레스티의 홈페이지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온 후 첫 5개의 샘플을 헤드 명령어를 이용하여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히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 후에 기준범주 로짓 모형의 적합을 위하여 VGAM이라는 R 패키지를 이용합니다. 이 패키지 안에 내장되어 있는
VGLM 함수를 이용하면 기준 범주 로짓 모형을 적합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y 변수를 먼저 써주고 물결 표시를 한 후에 x 변수를 입력합니다. 패밀리 옵션을 멀티노미얼로 지정하면 기준 범주 로짓 모형이 됩니다. 이후 코이피션트만 추출하는 COEF 함수를 이용하면 회귀 계수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준 범주가 3으로 출력되어 있어 가장 마지막 범주가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 범주의 순서인 1, 2, 3은 알파벳 순서를 따라 R에서 자동적으로 결정해 줍니다. 따라서 F, I, O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각각 1, 2, 3의 숫자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COEF 함수의 아웃풋에서 첫 줄에 출력된 mu1과 mu3는 각각 fish를 주식으로 삼을 확률과 other를 주식으로 삼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로그 mu1 나누기 mu3 아래쪽에 있는 1.6177이 모델에서 y 절편인 알파1의 추정량이며 마이너스 0.1101은 기울기인 베타1의 추정량입니다. 두 번째 열에 있는 로그 mu2 나누기 mu3는 두 번째 범주인 i, 즉 무척추 동물을 먹이로 삼는 경우와 기준 범주인 o, others를 비교하고 있으며 5.6974와 마이너스 2.4654가 이 모형에서 사용하는 알파2와 베타2의 추정량입니다. 베타2의 추정량이 음수이므로 악어의 몸 길이가 증가할 때 기준 범주인 other에 비하여 fish를 주된 먹이로 삼을 오즈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면 악어의 몸 길이의 단위가 미터이므로 악어의 몸 길이가 1m 늘어날 때 other에 비하여 fish를 주된 먹잇감으로 삼을 오즈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4654인 0.085만큼 곱하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1에서 0.085를 빼면 0.915이므로 91.5%만큼 줄어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해석의 내용에서 매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를 센티미터로 변경한다면 이때 베타2의 추정량은 100분의 1이 되어야 하므로 마이너스 0.024654가 됩니다. 이 값에 익스포넨셜 함수를 적용하면 그 값이 0.9756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악어의 몸 길이가 1cm 증가할 때에 other에 비하여 fish를 주된 먹이로 삼을 오즈는 0.9756배가 되므로 약 2.4% 정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함수는 패밀리 옵션에서 기준이 되는 범주를 결정할 수 있는 명령어인 ref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레벨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other가 기준 범주로 인식이 되는데 멀티노미얼 안에 ref 레벨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i로 지정을 해주면 무척추 동물인 i가 기준 범주로 결정이 됩니다. 해석의 방법은 전 페이지와 동일하나 이번에는 플러스 추정량을 보이므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M2인 무척추 동물에 비하여 mu3인 other의 경우 베타 추정량이 2.465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이전 페이지에서 mu2 나누기 mu3의 반대 경우이므로 부호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x의 회귀 계수인 2.3553을 해석해보면 악어의 몸 길이가 1m 증가함에 따라 기준 범주인 무척추 동물에 비해 fish를 주식으로 삼을 로그 오즈의 추정값이 2.3553만큼 증가한다. 또는 오즈의 추정값이 익스포넨셜의 2.3553인 10.54배 증가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어의 몸 길이가 1cm 증가하는 경우로 바꾸어 해석하자면 베타의 추정값을 100분의 1로 줄여야 하므로 익스포넨셜의 0.023553인 약 2.38% 정도, 즉 악어의 몸 길이가 1cm 증가함에 따라 무척추 동물에 비해 fish를 주식으로 삼을 오즈의 추정량이 2.38%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